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뭐 하셨어요? 그때 민주당 본청 당대표실을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대표실 제가 직함이 그때 심사를 받는 하루 전에 네. 민주당원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탄원서 90만 명을. 예, 90만 명. 국회의원도 대부분 탄원서를 써주셨어요. 네. 그 탄원서를 제가 예. 다 수합해가지고 예. 그 재판부에 제출하고 다 사인까지 다 아니 하고. 그거를 왜 보고서. 당대표실 그 바이스였잖아요. 비서실의 세컨드 네. 그 김지호 대변인께서 그때. 근데 왜 그걸 본인이 합니까? 그 원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그때는 예. 원내대표가 그 예. 주말에 사임을 했습니다. 아 박광원. 사임을 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 아 그 부원내대표라도 뭐 수석 원내대표 원내부대표라도 해야지.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 그 상황인데 네. 원내대표가 그만뒀다고 하니까 부원내대표도 나도 사퇴한 거다. 그러니까 다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로 다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탄원서를 낼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없고 아니 그러면은 뭐 당대표실에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그날 6시까지는 등록을 해야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그 판사한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한 3, 4시경에 저희 직원과 같이 그거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왔죠. 그 접수를 못했다면은 그 재판부에 그게 전달이 안 될 되죠. 뻔했었네요. 그래서 그 재판부를 담당하는 그냥 민원실도 아니고 네. 그 재판부를 담당하는 그 행정실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네. 거기다 딱 이렇게 다 일일이 서명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걸 다 숫자에 세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 저희로서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고 또 이 당원들의 마음이잖아요. 90만 명이.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흐트러 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 딱 제출을 했고 저는 그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때 한 100만 정도 됐었어요. 네네. 그때 김지호 우리 당시 부실장님이 네. 그때 상황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체포 네. 동의안 시기에 검찰과 내통했던 이 수박이란 말은 안 썼습니다만 의심이 간다 했죠. 내통한 걸로 의심이 수박으로 된다. 보이는 의원들이 내통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의심이 합리적입니까? 저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다.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네. 그러냐 하면은 예. 그 23년 2월에 예. 한 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예. 그렇죠. 기각됐어요. 예. 야당 대표에 대해서 네.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죠. 기각됐다? 예. 그리고 의석수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170석 가까운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 네. 한 번 부결됐는데 그 다음에 가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9월 달에 다시 신청을 했다? 그럼 그 사이에 뭔가 달라진 거잖아요.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달라진 건데 그럼 그 달라진 게 무엇인가 추론을 할 수뿐이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목적이 대북 송금 사건이었어요. 그 대북 송금 사건은 정말 날조된 사건이거든요. 전혀 관계없는 사건을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했는데 3살 먹은 어린애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그렇죠. 이것은 뭐 우리 동지들이 예. 검찰과 소통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뭔가 검찰이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체포 동의안을 한동훈이 와서 또 브리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윤석열이는 그때 그 21대 국회 때 민주당에도 합리적인 의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합리적인 의원들하고 내통한 거예요. 그리고 예. 총선이 끝난 다음에 예. 윤석열의 특사라는 사람이 예. 양쪽을 왔다 갔다 주장했습니다. 21대 총선 2020년. 네. 아니죠. 22년. 22년. 함성득 함성득. 교수가 본인이 윤석열의 특사라 그러면서 2024년 작년에.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와 예. 김건희 여사 예.
윤석열 측을 왔다 갔다 했죠. 예. 그때 함성득이 뭐라 그랬냐. 예. 김건희 씨가 얘기한 워딩이 뭐였냐. 예.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그때 결정적인 워딩을 얘기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기소권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한 건 없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기소했다. 기소를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게 맞아요. 네. 근데 수사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다. 그렇지. 그 전에 수사된 것을 윤석열 검찰이 이어받은 것뿐이지 우리가 언제 탈탈 털었냐. 수사 처음부터 우리가 했냐.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참 그 말 들었을 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왜 저 말을 하지? 왜 김건희 씨가 그런 말을 했을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 얘기예요. 그리고 얘기.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매불쇼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지. 저는 역사, 팩트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진솔하게 얘기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요. 사실이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건데 예. 당원을 대변해서 그런 큰 매체에서 물어보면 그럼.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지도자의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예. 지금 뭐 치욕감을 느낀다, 나만 바보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내가 바보가 된 것 같다, 동료 의원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냐, 이러한 성명을 내고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때 당시에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는지 예. 반대를 했는지 예. 밝히고, 그럼. 찬성을 했으면 내가 이러한 사유로 대한민국과 국회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찬성했다. 네. 소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얘기는 안 하죠? 왜 숨기죠? 네. 숨기는 게 범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예. 정말 본인들이 치욕을 느꼈으면 나는 이러한 사유로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쳐넣는데 찬성했을 뿐이 없었다. 사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왜 말은 안 하고 예. 그냥 치욕을 느꼈다. 저는 그게 더 이상합니다. 네. 뭐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했으면 당원 앞에 얘기해야죠. 떳떳하게. 그러니까 왜 숨겨? 이제 한결의 경향조차도 이 대표를 막 공격을 합니다. 네? 뭐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식으로 경향하고 한결에도. 이거 아니 보니까 또 그런 한통속. 실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대표가 실언할 사람입니까? 역사 앞에, 당원 앞에, 국민 앞에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정직해야죠. 그럼요. 아니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야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당 대표 잡아가라고 하는 이런 미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놈들은 청산을 해야지.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많이 청산됐다고 저는 보지만 일부 살아남은 놈들도 있죠,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누군지. 아니 저는 좀 민주당의 지도자라면 당원 앞에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이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지만 지금 보니 내 판단이 잘못됐다. 네. 미안하다. 예. 사과하면 됩니다. 예. 아니면 내가 그때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나의 그러한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밝히는 게 지도자로서의 그 자세죠. 우리가 이제 대선 결과를 갖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 선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투표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걸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원의 70%를 넘어서 80%가 당대표로 밀었으면은 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기 때는 또 함께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대표 검찰 보고 잡아가라고 이지랄 떠는 놈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네, 뭐 김용민 목사님은 네. 오랜 기간 네. 이재명 대표를 지켜봐 주셨고 네. 저도 지켜봐 주셨잖아요. 네. 제가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캠프에 있었는데요. 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네. 민주당의 어떤 세력 안에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왕따, 예. 이지매, 예. 폄훼 예. 이런 게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아유,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거를? 솔직히 뭐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도 되고 네. 2번 당대표도 됐지만 네. 그때 당시부터
뭐 2021년까지 네. 많은 당원들도 이재명 대표 비토한 게 사실이고 그럼요. 언제 당에 나가냐, 당에 부담 주지 마라, 나가라, 탈당해라, 자진 탈당해라 이런 압력 많았지 우리 않습니까? 저 김진표 전 국회의장 포함해서 말이죠. 예. 그런 압력이 많았고 예.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폄훼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일종의 이심의 왕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런 거 보면 매우 속이 많이 상해요. 지금도 실언을 했다.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이런 인간도 있었죠. 그런 인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은 되게 이재명 대표를 매기는 거지, 그는. 얕잡아 보는 말이에요. 예. 그런 말은 후견인들이나 부모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가 누가 대신 사과해 줄 만큼 뭐 금치산자입니까? 그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기저에는 이 대표를 악마화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많이 모자란 사람이다. 정상에서 이탈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치 현안을 돌파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잖아요. 그 실언을 했다. 뭐가 실언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아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는데 그게 실언입니까? 아니 내통을 한 것 같으니까 내통을 했다 그러지. 내통을 안 하고 단일 대오에 선당 후사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선당 후사했다고 했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했으니까 뭘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단수 공천되고요. 저기 경선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 많아요 지금. 재선 3선, 4선, 5선까지 한 사람 많다 이거예요. 오로지 실력으로 판단하고 데이터로 그렇게 공천했으니까 172석이라는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거 아닙니까? 여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헌정 역사상 야당이 과반을 넘어서 172석을 차지한 선례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현상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어디 실언이나 하고 다닌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무슨 실언을 했다. 누구보다도 말을 내가 대신 잘하죠. 사과한다. 자괴감을 느낀다. 나만 바보 된 것 같다. 뭐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뭐가 바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면 저기 뭐야 탄핵 안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그것부터 밝히는 게 옳은 도리 아니에요? 그게 순서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지도자서 반대를 했으면 왜 반대했고 찬성을 했으면 왜 내가 찬성했는데 얘기해야죠. 왜 숨깁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왜 치욕을 느낍니까? 그럼 당원들을 괜히 그 사람들 욕하고 쓴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당원들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250만 당원들이 바보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신뢰도는 공고해져요. 니들이 잘한 게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으니까 니들이 얘기해봐야 이 새끼들 맞아 수박 인정하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인간들아. 지금 뭐 이렇게 니들이 뭐 지지라도 받고 그런 소리래.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한테 덤비려면은 최소한 지지율 2자릿수는 만들어 놓고 덤비라고. 옛날에는 지지 많이 받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 저 평산 문가 할아버지 덕에 그냥 뭐 실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기본적으로 먹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저 세탁 공장 나가가지고 세탁도 하고 그러면 다 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나 이거 하나만 딱 여쭙고 저기 우리 그 다음 코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죠? 2021년 10월 10일 그때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죠? 20대 대선 앞두고 그때 50%가 넘는 득표로 뭐 결선 투표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거기서 후보가 됐는데 그리고 이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수사하라,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때 그 캠프에서는 그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 대장동 사건 자체가 그거는 모략이지. 지금 만약에 진짜 그게 문제 있었다면 지금 이 대표 구속됐지. 많은 사람들이 벌써 지금 3년이 지났는데 4년이 지났는데 관련해 갖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한탄스럽고요. 사실은 대장동하고 성남 기존시가지 공원 개발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연히 성남 기존시가지에 굉장히 큰 평지 공원이 생겼어요. 10,000평 가까운 공원이 생겼거든요. 성남 기존시가지 가보면 녹지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데 그렇죠. 정말 머리를 잘 써가지고 진짜 이런 기존시가지와 결합개발이라는 초유의 그러한 행정으로 그 토지 개발로 벌어들인 그러한 이익을
서민이 모두가 정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한 그런 훌륭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앞뒷말 다 빠지고 그냥 비리 혐의자로 모니까 많이 통탄스럽고요. 그때 그런 저는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도 맞죠. 네. 근데 왜 윤석열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죠?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안 했나? 왜 똑바로 수사를 안 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요. 비리 덩어리예요. 이자는 검찰총장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당연하죠. 검사로서의 자격도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그 수많은 코바나 콘텐츠와 연결된 그 비리 의혹들, 그 후원들, 불법 후원들, 이거 왜 수사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가 김만배하고 그 누나 통해서 아버지 집 사주고 그건 한참 뒤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장동에 대해서 수사란 얘기는 이재명 대표 수사란 얘기였어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은 처음 제보를 낙연이 형 총리의 최측근이 네. 그 기사로 제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기 그분도, 총리실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분도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제보했는지 궁금해요. 아니, 사실 저희도 그거 화천대유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잘 알죠, 제가 그거를. 예. 예, 그러니까 이건 터무니없는 모략인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이낙연 쪽의 말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이 대표를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태 아니었나. 그로부터 또 한참 뒤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당시 강원도당에 있었던 분한테 얘기 들어봤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결정됐으니까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야야 후보 바뀌니까 너 저기 지금 좀 스탠바이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예. 그 당시 민주당 상황이 그랬고 그런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윤석열한테 넘어간 거죠. 윤석열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격분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응어리를 삭힐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김지호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월요일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